자, 일단 오늘도 기분 좋게 풀방이네요. 한 명도 결석자가 없기 때문에 매우 기쁜 상태. 오늘 수업도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항 정리와 이항 계수의 성질까지 이제 다뤘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확률 단원으로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총 3개의 대단원 중에서 1대단원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다 연계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큰 단원 1단원이 경우의 수였잖아.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조금 확장되면 이제 확률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 확률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이제 possibility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라는 단어를 우리가 약자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확률이라는 게 뭐냐? 확률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하고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기 때문에, 자, 률이에요, 률. 률은 기본적으로 무슨 율자니? 비율 율자죠. 그치? 그러면 비율이란 얘기야. 어떤 확률이라는 거는 비율이에요. 비율이라는 건 반드시 뭘 전제로 할까? 분수를 전제로 하죠. 어떤 것분의 어떤 것이 비율이잖아.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분의, 자, 당연히 분모 분자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오게 되면,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서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분자에 딱 올라가면 전체 중에서 그 사건이 발생하는 해당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확률이고요. 따라서 이 확률을 앞으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어차피 우린 방금 전에 경우의 수 단원을 배웠으니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즉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2개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하나를 분모에 다른 하나를 분자에 위치시키기만 하면 그것이 확률이 될 테니까, 확률은 경우의 수의 연장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빠삭한 이해가 있으면 사실은 확률로 그걸 확장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야. 근데 이제 확률이란 단원 들어가면서 새로운 단어와 도구를 좀 배우게 될 테니까 그것만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자. 자, 확률 단원에서 특히 배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 시행이라는 거예요. 자, 얘는 경우의 수에서도 했었죠. 자, 시행이라는 게 뭐야? 어떤 확률값 또는 경우의 수가 계산 가능한 어떤 시행을 얘기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단원에서 배웠지만, 자, 뭐 주사위를 던진다, 또는 뭐 동전을 던진다, 또는 무슨 색을 칠한다, 또는 격자점, 체크 무늬에서 어딘가로 이동을 한다 등등, 아니면 뭐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낸다 등등의 수많은 어떤 경우의적인 사건들, 시행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거기서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짝수문이 나온다, 동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온다, 색을 칠하는데 뭐 이웃한 색이 뭐 다르다, 또는 체크 무늬로 이동하는데 뭐 점 P를 거쳐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주머니에 구슬을 꺼내는데 뭐 검은색 구슬만 나온다 등등의,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특정 사건들이 있죠. 자, 걔네들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 2개는 그냥 경우의 수에서 똑같이 썼는데, 다음 거부터가 조금 재밌습니다. 뭐냐면 표본 공간이라는 친구가 등장해요. 자, 표본 공간이야. 자, 표본 공간은 줄임말로 하면 S고요.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의 전체입니다.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의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합이란 단어에서 전체 집합 있죠. U. 사실상 U와 이 S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S라는 거는 U를 대신해서 확률 단위에서 쓰는 용어구나.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결국에는 S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샘플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샘플이라는 건 예시들이죠. 짝수이 나왔다, 홀수이 나왔다, 무슨 놈이 나왔다, 무슨 놈이 나왔다, 그런 모든 경우들이 모여있는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모든 사건들이 총망라돼서 있는 전체의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표본 공간이고요. 다음에 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근원사건이라는 용어예요. 근원사건은 최소 단위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각 근원 사건의 확률은 모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근원 사건들의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예를 들 거냐면, 쌤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자, 주사위 던짐. 얘는 시행이죠. 주사위를 던지면 근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자, 1이 나오는 사건. 자, 1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사건, 3이 나오는 사건, 4가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5가 나오는 사건, 자, 그 다음에 6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있어. 얘들아, 이게 근본이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주사위를 던지면요, 가장 최소 단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5가 나온다, 6이 나온다야. 그렇지 않아? 이게 가장 단순하고도 최소 단위의 사건이고, 잘 생각해봐. 너희들 주사위 던졌는데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야. 자, 6분의 1이야.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로써 얘는 최소 단위의 확률이고, 잘 봐봐. 각 근원 사건의 확률은 모두 동일할 수밖에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근원 사건들의 확률의 합을 구하면 걔는 1이 될 수밖에 없어야 돼. 그럼 여기서 쌤이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사건의 확률을 계산해 볼게. 자, 예시입니다. 자,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요. 주사위 던짐. 그런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을 A라고 할게. 자, A 사건은 뭐냐면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A란 친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라는 사건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자, 6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던졌어요. 그럼 얘가 나와도 되고 얘가 나와도 되고 얘가 나와도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A로 가능한 건 여기서 6분의 1의 확률, 여기서 6분의 1의 확률, 여기서 6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세 개의 근원 사건이 더해진 것, 즉 6분의 3, 걔가 PA가 될 거고, 자, PA는 뭐냐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possibility에 P가 앞에 붙은 거야. 그러면 세 개의 근원 사건이 하나씩 더해진 얘가 2분의 1로서 짝수눈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근원 사건이라는 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사건인데, 우리가 어떤 관심 있는 사건은 그 근원 사건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봤고,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하자면, 여기서부터는 좀 덜 중요해. 자, 다음 그 용어가 뭐냐면 이제 전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전사건. 이 전사건은 뭐냐면 무조건 확률이 1이 되는 사건이에요. 쌤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2x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도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그 결과가 8 이하의 자연수 눈이 나올 확률이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주사위를 딱 던졌는데 8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1이 나와도 만족하죠? 2가 나와도 만족하고 3, 4, 5, 6 다 만족하지.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지. 확률은 몇이야? 1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자, 공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공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자, 확률이 몇이 될까 얘들아? 0이 되는 사건이에요. 얘에 대한 예시를 쓰는 건 아무것도 어렵지 않겠지? 자, 이렇게 바꿀게요. 8초가에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주사위를 아무리 던져도 8초가에 눈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전사건이라는 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 확률이 1인 사건. 공사건이라는 건 확률이 0이 되는 사건. 하지만 얘네들은 너무 뻔한 거니까 크게 정리할 필요가 없고 더 얘기를 똑바로 해드리자면 다시 한번 표본공간 먼저 들어가 볼게. 시행과 사건이란 건 어차피 뻔한 거잖아. 시행은 뭔가를 하는 거고 사건은 그 결과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표본공간이라는 건 그 모든 사건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전체야. 알겠어? 그러면 전체를 나타낼 때 표본공간을 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NS가 될 거야. 이 얘기는 잠깐 이따 다시 할게. 근원사건이라는 건 가장 최소 단위의 사건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원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해드릴 테니까 잘 봐.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 자, 내가 동전 2개를 던질 거야. 그럼 그 2개의 동전이 일단 구분이 되는 상태지. 괜찮아? 그러면 동전 A가 있고 동전 B가 있어. 그럼 근원 사건은 뭐냐면 내가 2개의 동전을 던졌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개별 사건들이야. 알겠어? 그러면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했을 때 동전 A가 H가 나오면서 앞면 나오면서 앞면 나와. 앞면 나오면서 뒷면 나와. 뒷면 나오면서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면서 뒷면 나와. 얘들이 각자 다 볼까? 하나의 근원 사건들이죠. 그러면 앞면 나오면서 앞면 나올 확률이 당연히 몇 분의 몇일까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는데 앞면일 경우의 수가 당연히 4분의 1일 거고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4분의 1이 돼야 이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동일할 수 있죠. 그러면서 다 더했을 때 몇이다?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실제로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동전을 던졌는데 2개의 면이 서로 다를 확률은? 2개 던졌어. 동전 2개 던졌어. 2개의 면이 서로 다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 4분의 2인 거지. 왜? 여기서 발생하는 하나의 근원 사건과 여기서 발생하는 하나의 근원 사건이 더해져서 2개의 근원 사건의 합, 즉 4분의 2가 동전의 2개의 면이 서로 다른 면이 나왔을 확률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쌤이 근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 최소 단위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근원 사건의 모든 확률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셔야 되고 주사위를 1개 던지면 근원 사건 6개 나왔어. 얘들아, 주사위를 2번 던지면 근원 사건 몇 개 나올까? 주사위를 2번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와? 36개 나오지. 그럼 당연히 근원 사건은 36개가 나와야 되지. 각자의 확률은 몇이야? 36분의 1, 36분의 1, 36분의 1 다 동일해야 되는 거 맞지? 그게 일단 어떻게 세지는 거야? 1이 나왔을 확률 36분의 1, 2, 36분의 1, 3, 36분의 1, 4, 36분의 1 쭉쭉 가는 거지. 전체 36개의 사건들이 전부 다 36분의 1의 확률을 다 동일하게 갖고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게. 주사위를 던졌는데 두 개의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가 동일했을 확률. 그럼 그 중에 몇 개를 세는 거야? 6개 세는 거 맞지? 1, 1, 2, 2, 3, 3, 4, 4, 5, 5, 6, 6. 그러니까 36분의 1짜리가 몇 개 더해진 거야? 6개 더해진 거니까 그 확률은 6분의 1이 아닐까?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근원 사건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렸고 다음으로 전사건과 공사건은 뭐 한 번 더 언급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내가 관심을 갖는 사건이 만약에 A라는 사건이야. 사건은 보통 A, B, C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자, 사건 A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는 거를 우리가 표기로 어떻게 쓰냐면 P 괄호하고 A라고 이렇게 쓰면 A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이해하시겠니? 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도 적었지만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해니까 경우의 수는 일단 개수잖아. 확률은 P지만 개수는 N이에요. N. 여러분들 집합에서 옛날에 배웠듯이 N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넘버죠. 그러면 NS분해가 되는 겁니다.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전체 확률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니? 괜찮아요? 자, 잘 봐. 다시 한번. A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 개수분의 A가 발생했을 경우의 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PS를 구한다고 하면 얘는 전체 표본 공간의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분의 해당 사건이 될 테니까 표본 공간의 확률은 무조건 1, 전체일 수밖에 없지. 자, 이거 일단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얘들아, 이거 알고 있지 않니?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는 거는 그 사건이 아무리 모호한 사건이라도 최소값이 몇이니? 0이죠. 확률이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개수분의 개수니까. 가장 적었을 때 0이기 때문에 확률은 무조건 0 이상이고. 자, 가장 컸을 때 몇일까? 1이겠죠. 분모가 전체 경우인데 걔보다 더 커지는 분자가 올 수는 없는 거니까 무조건 확률 값은 0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겠다라는 것도 정리할 수 있겠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뭐 대단한 거 없어 보이거든요. 쌤이 일단 확률이라는 거는 쪼이지 마라. 어차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우리가 경우에 서서 단련했던 그 계산 방법을 잘 사용해주면 된다. 두 번째로 확률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용어들은 대단한 거 아니지만 표본 공간이랑 이 친구랑 근원 사건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자. 잘 외워두자 정도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책에 있는 표현 좀 읽어볼게. 시행.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토시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전체의 집합. 보통 S라고 나타내고 자,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하고 뭐 전체 집합과 같은 뜻이다. 사건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시행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충분히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문제에서는 문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사건의 확률을 물어보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은 문제가 정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걔에 대한 계산 결과만 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근원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표현이 좀 부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의 개별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고 주사위 던지는 시행이니까 당연히 1부터 6까지 전부 다 6분의 1로서 동일한 사건들이 최소 단위의 사건이고 얘가 각자의 근원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전사건, 공사건, 확률이 1인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죠.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확률이 0인 사건이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설을 좀 해드리고 자, 합사건과 곱사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별로 중요한 표현 아닙니다. 자, 합사건은 뭐야?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A와 B의 합집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니? A 또는 B란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전에 배웠던 당연히 표본 공간에 대해서 포함 배제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 맞지? 너희들 A가 발생했을 사건 봐봐. 어차피 똑같은 원리입니다. A 합 B, A 또는 B가 발생했을 사건의 확률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거 아니겠어? 전체 NS분의 NA 합 B일 거 아니야. 맞잖아. 어차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 그러면 어차피 경우의 수 자체가 NA와 더하기 NB 거기서 NA 교비를 빼게 되는 이 포함 배제의 원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NS가 됐어. 그럼 얘들아 무슨 분배가 가능할까? 하트 분배 가능한 거 맞지? 그러면 어차피 NS분의 NA라는 거는 PA잖아요. NS분의 NB라는 건 PB잖아.
ns분의 n a 곱 b라는 거는 p a 곱 b니까 결국에는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확률에서도 이 합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놓고 거기서 a 곱 b의 확률을 빼게 되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경우의 수를 셀 때랑 구조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 p a 곱 b라는 거는 곱사건이라 표현하는데 a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겠지. 따라서 얘도 ns분의 n a 곱일 수밖에 없고 두 사건이 둘 다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놓고 밑에는 전체 경우의 수를 두면 되는 거니까 얘도 뭐 크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겠지. 그냥 합사건과 곱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배반사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쌤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어차피 이 배반사건이란 용어가 절대 새로운 단어가 아니겠지. 쌤이 지금까지 이미 이 배반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자, 배반사건이란 건 뭐다? 그렇지. 곱사건이 0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교사건, 교집합이 제로인 거야. 그렇지 않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 던져. 그런데 사건 A는요. 어떤 사건이냐면 5의 약수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 확률 몇이야? 3분의 1 맞지? 6분의 2니까. 자,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얘는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치? 근데 내가 여기 주목하는 건 뭐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지. 얘는 2, 4, 6이고 얘는 1호니까. 그치? 그러면 이 두 사건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그렇죠. 이 두 사건의 관계는 배반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두 사건이 어떨 때? 어떤 두 사건이 서로소일 때, 즉 겹치는 것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이 두 사건의 관계를 배반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뭐 할 때? 합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 셀 때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그냥 A 사건과 B 사건을 더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포함 배제의 원리에 따라서 한번 빼줘야 되잖아. 근데 이왕이면 더하는 게 편하니까 두 개의 케이스를 분리할 때 또는 n개의 케이스 분리할 때 전부 다 어떤 사건으로 설정을 하면 유리하다? 전부 다 배반인 사건으로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면 합만 계산하면 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을 거니까 유리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분명히 전에 있어. 그치?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해드리면 이게 배반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여사건은 뭐야 일단? 여사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당 사건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사건이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A가 발생하는 사건과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A와 A여가 대표적인 뭐니? A라는 사건과 A여라는 사건은 대표적인 무슨 사건이야? 그렇죠. 대표적인 배반 사건이지. 그럼 둘은 겹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A라는 사건의 확률과 A 여집합이라는 사건의 확률, 즉 여사건의 확률은 겹치는 게 전혀 없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뭐가 나와? 무조건 전체 사건의 확률인 1이 나올 수밖에 없지.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진서가 나 일기예보는 안 봤는데 오늘 만약에 비 올 확률이 0.6이야 10분의 6이야 5분의 3이야 그러면 비 오지 않을 확률은 뭘까? 0.4일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엔 딱 두 가지 일만 있는 거 아니야? 비가 온다, 오지 않는다. 이거 말고는 아무 사건도 없는 거지. 쌤, 눈이 온다는요? 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해당돼? 비가 오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거니까 새로운 프레임을 갖다 끼울 필요 없어. 그치? 아니 쌤, 세상에 진짜 비가 온다랑 비가 오지 않는다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안개가 자욱하면 어떡하죠?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 포함되는 거야? 비가 오지 않는다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새로운 관점을 갖고 오는 순간에 우리의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지. 어떤 기준을 세웠으면 그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치? 예시를 또 하나 들려다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참을게. 자, 아무튼 간에 PA와 PA여를 합하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떤 사건의 확률을 정말 구하고 싶은데 이게 복잡한 경우가 있지. 그랬을 때는 얘를 구하는 대신에 뭘 구하면 편리하다? 여사건의 확률을 이항시켜서 전체 확률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땅 하고 빼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PA가 될 테니까 얘를 구하는 게 복잡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얘를 구해서 1에서 빼겠다는 선택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는 거지. 자, 그런 것까지 하면 결국에는 여사건의 확률도 우리가 문제에서 활용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일단 공감을 하실 거고, 자, 그렇게 되면 개념 익힘으로 딱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쌤은 문제는 여기는 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 시너지로 간다. 아시겠죠? 그리고 쌤이 벌써부터 걱정되는 거는 시너지 오늘 문제 대단히 많아요. 유형이 18개인데 다 할 수 있을지가 매우 걱정되는 상태고, 다 못해도 괜찮아. 우리 진도는 충분히 빠른 상태. 쌤이 크게 안 쉬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적이든 공통이든 아니면 확통이든 우리 반 진도가 거의 뭐 제일 빠르거나 뭐 적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다예요? 네, 추가 영상은 안 찍으실 거죠? 다 못 나가도 오늘 여러분들 추가 영상으로 괴롭히진 않을게요. 괴롭히진. 아니야, 다 안 하는데 추가 영상 안 찍으시면 더. 아니 근데 현장에서 다 할 수도 있으나 그거는 안 돼요. 무리하진 않을게. 무리 안 할 거야. 무리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썰? 갑자기? 월요일 썰. 월요일 썰? 그래, 좀 이따 중간에 쌤이 월요일 날 있었던 얘기 좀. 번호 안 따요. 나 비참하게 하지 마. 왜 번호를 따요? 왜요? 따여 쓰실 수도 있죠.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별로 없어. 한두 번? 거절하셨어요, 그럼? 받았겠지. 아니 드렸는데? 왜냐면 그런 기회가 흔히 오는 건 아니잖아. 사귀셨어요? 응? 썰 이어가지 마. 내가 이따가 독립적으로 따로 풀 거니까. 네. 오케이.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선정한 문제는요, 얘들아, 시너지에서 14번이거든요, 얘들아. 자, 14번 문제 한번 보면서 갈게. 잠깐만. 14번이라는 게 414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표본 공간 S가 자 1, 2, 3, 4, 5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처음이니까 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표본 공간이 1, 2, 3, 4, 5라는 걸 다 모아놨다는 얘기는 자 1이 나오는 사건이 하나, 2가 나오는 사건, 3이 나오는 사건, 4가 나오는 사건, 5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다 근원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고 각자의 확률은 5분의 1로 동일하다는 얘기야. 이해하겠니? 근데 만약에 어떤 사건이 3, 4, 5를 다 가지고 있으면 걔는 5분의 3의 확률을 가진 사건이 되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 A라는 사건은 3 이상의 자연수인 사건이야. 그럼 3, 4, 5잖아. 걔가 발생한 확률은 5분의 3인 거죠. 이해하겠니? 자, 이런 느낌으로 처리가 될 건데, 자,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내가 여기다 추가로 써놓으면 5분의 1로 같다라고 부연 설명을 약간 해줄 수도 있겠지. 자, 그랬을 때 표본 공간의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고 0, PB, PA의 어떤 대수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내 그림 잘 봐. 전체 집합이 S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존재를 할 거야. 그리고요 A라는 사건이 있을 거고, 자, 선생님 A라는 사건이 뭔데요? 모르지. 설정하기 나름이지. 내가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거지. 홀수 눈의 사건, 짝수 눈의 사건, 1인 사건, 2 이하의 자연수인 사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야. 알겠어? 거기다 이름 붙이는 건 지금 불필요한 일이고,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을 건데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지금 봐봐. 문제 읽어봐. 배반이니까 둘이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야 돼. 그러면 두 사건은 저 원소 1, 2, 3, 4, 5 중에서 어떤 것도 서로 공유하지 않아. 이해하겠니? 자, 이해할 거야.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B보다 A의 확률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원소의 개수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맞아. 얘가 1, 2, 3을 갖고 있고 얘가 4를 갖고 있으면 얘는 5분의 1이고 얘는 5분의 3이니까 PA가 더 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저 원소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전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봐봐. 두 확률 다 0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 B나 A나 둘 다 한 개 이상씩은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죠. 이해하니?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면, B가 만약에 한 개를 가진다고 쳐. 그러면 A는 몇 개를 가지면 괜찮니? 2개 괜찮지, 일단. 그러면 무조건 얘는 5분의 2고 얘 5분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3개랑 1개도 괜찮지 않아? 그 다음 4개랑 1개도 괜찮을걸? 왜? 총 5개가 있으니까. 겹치지 않고 줄 수 있지. 자, 그 다음 B가 2개를 가지면 얘는 3개 또는 끝났네. 전체 5개잖아. 그럼 B가 2개를 가지면 A가 꼭 3개를 가져야 되는 거지. 자, 이 확률만 잘 세면 되지 않을까? 잘 봐봐. 어차피요. 자.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경우의 수만 구하면 돼. B한테 뭔가를 줄 거야. 그러면 5개의 후보가 있는 게 맞지. 그럼 5개 중에 하나를 뭐 해줘야 돼? 골라줘야 되죠. 얘가 한 개를 가질 건데 1, 2, 3, 4, 5 중에 뭘 가질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B한테 한 개를 주기 위해서 5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릅니다. 맞나요? 1, 2, 3, 4, 5 중에 하나를 주는 거야. 그 다음 A란 친구한테는 2개를 줄 거니까 자, 뭐 하면 돼? 남아있는 4개 중에서, 그치? 겹치면 안 되니까 남아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추가로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해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건 뭘 포함할 거냐면 B한테 4를 줬어. 그 다음 A한테는 1, 2를 줬어. 이러면 괜찮잖아. 5분의 1, 5분의 2. 그런 것들이 다 셌을 때 걔가 몇 개란 얘기야? 30개가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지. 다음으로 B한테 이렇게 5개 중에 하나를 주고 A한테는 4개, 남은 4개 중에 3개를 주는 사건이니까 5, 4, 22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B한테 이번에도 5개 중에 하나를 주고 A는 남은 4개를 다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5개가 이렇게 나오시겠지. 마지막으로 5개 중에 B한테 2개를 주면 남은 3개는 그냥 A가 다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33이 될 거고, 얘의 경우의 수는 10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전체 다 구해봤더니 A랑 B로서 가능한 경우의 수가 전체 65개가 땅 하고 나오겠다라고 계산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PA가 PB보다 큰데 겹치는 것은 없으니까 둘은 겹치는 거 없이 따로따로 그려야 될 거고, 여기서 B한테 주게 되는 원소의 개수보다 A한테 주게 되는 원소의 개수가 더 많기만 하면 무조건 상관이 없으니까 5개를 나눠줄 때 1, 2, 1, 3, 1, 4, 2, 3밖에 없다는 얘기고,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1, 2로 얘한테 만약에 3을 줬어요. 얘한테 4, 5를 줬어요. 그럼 숫자 1, 2는 어디 있어요? 숫자 1은 밖에 있으면 되지. 그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전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414번의 정답은 5번이 될 거라는 거.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생소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쌤이 선정한 문제는 420번 문제고요. 유형 2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적 확률에 들어갑니다. 자, 재밌어요. 420번. 일부러 쌤은 너희들이 혼자 풀기에는 조금 난해한 문제를 일부러 골랐어요. 수업 시간에 풀어드려야 여러분들 함차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자, 주사위를 2번 던집니다. 그럼 얘들아, 일단 2번 던진다는 것 자체는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2번에 나온 눈은 당연히 순서를 구분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그치?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졌어. 1, 2가 나오는 사건이랑 2, 1이 나오는 사건 당연히 어떤 사건? 다른 사건인 거 이해했지? 자, 그런 상태야. 그랬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m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잘 들어. i의 전체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을 했을 때 얘가 1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 일단 동공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i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까먹었기 때문이죠. 그치? 보통 학생들은 얘를 어떻게 푸냐면 직접 많이들 해봅니다. i가 일단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그럼 나는 좀 다르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거 기본 차원에서 이것만 좀 확인하자. i의 1승 그냥 i인 게 맞죠? i를 제곱하면 몇이 나오니?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죠. 그 다음에 i의 4제곱은 1이 이렇게 나오고 i의 5제곱부터는 반복이죠. i라는 건 거듭 제곱을 했을 때 4제곱까지는 이렇게 순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기를 반복할 거라는 거. 이게 특징이야. 그러면 보통 애들은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m이 1일 경우에 n은 몇이어야 될까를 고민한단 말이야. 근데 m이 1이야. 그런데 n이 3이 들어가. 그러니까 n이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a 세제곱이니까 그냥 i죠. 그럼 i 곱하기 i니까 마일이니까 틀리죠. 이런 것들이 직접 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쌤은 여기서 조금 재밌게 가겠습니다.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솔루션 룸아풀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i에 m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마이너스 i가 i의 세제곱이란 걸 알아. 그럼 쌤이 얘 대신에 i의 세제곱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곱하기 i의 3n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를 계산하면 지수끼리 뭐 해지니? 더해지죠? 그러니까 i의 m 플러스 3n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을 거야. 그치? 근데 걔가 결과적으로 1이 나오기 위해서는 m 플러스 3n이 뭐일 수밖에 없다? 4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얘가 4의 배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일단 상당히 쉬워지는 게 맞아요. 그치? 그럼 잘 봐봐. 너희들 n자리에 가장 큰 숫자가 오면 뭐가 올 수 있어? 6 올 수 있고 m도 마찬가지지. 그치? 그때 여기 6 들어가고 여기 6 들어가면 몇이야? 24 맞니? 아, 즉 얘 최대값은 24네. 따라서 4의 배수 중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4, 8, 12, 16, 20, 24네. 그치? 그럼 봐봐. 첫 번째, 자, m 더하기 3n이 4일 경우가 있을 거야. 이거 경우의 수 뭐밖에 없을까? m이 몇이고 n이 몇일 때? 1, 1일 때 맞지? 그래서 1,1만 유일하게 가능할 거예요. 동의하니? 동의하시죠? 두 번째, m 더하기 3n이 8일 경우도 우리가 따져야 되죠. 4의 배수니까. 그러면 n이 몇일 때? n을 기준으로 갖는 거 맞지 얘들아? 전에도 이 문제 풀어봤지만 개수가 있는 놈을 기준으로 삼는 게 나은 거지. 그러면 n이 몇일 때? 1부터 가자고. 1일 때 m은 5, n이 2일 때는 2. 끝 아니야? 세 번째, 자, m 플러스 3n이 몇일 때? 12일 때. 그러면 둘 다 자연수야 되니까 일단 1 들어갈 수 있고 2 들어갈 수 있고 3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지? 이렇게만 세면 되지 않아? 굳이 그때그때마다 m이 몇인지는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은데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누가 가능하냐면 넣으면 되니까 이거 3개야. 네 번째 볼게. m 플러스 3n이 이번엔 15가 된다라고 치면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잠깐만 나 뭐 한 거야? 얘들아 나 바보짓 했네? 자, n에 1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주사위니까 여기 몇 나와야 돼 그러면? 9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잖아. 주사위에서 9가 어떻게 나와 그치? 실수할 뻔했어. 자, 2가 들어가면 얘가 6이니까 괜찮죠? 조금 따져는 봐야 되겠네. 자, 3이 들어가면 3이니까 괜찮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n이 얘는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3부터 괜찮겠지. 자, 그래서 3이 이렇게 쏙 들어가주면 얘는 6이 나올 거고 괜찮고요. 4가 들어갈 수 있고 4가 들어가면 얘는 3이 나올 거고 여기까지만 괜찮은 거 맞지? 그치? 자, 지금 1개, 2개, 2개, 2개 나왔어요. 거의 다 왔어? 자, m 더하기 3n이 이제 18일 때 봅시다. 그러면 n은 몇부터 가능할까? 6. 그치? 근데 뭐야? 작은 거부터 쓰게. 4도 가능할 것 같아. 그치? 4, 6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 3이면 또 괜찮겠죠. 근데 n이 6이 들어가면 이제 18 되니까 m에 0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안 되겠지. 그치? 이거 2개만 되는 거 인정하니? 근데 15는 아니고 16. 4의 배수 16, 20 아니에요? 뭐야? 깜짝 놀랐네. 누가 3의 배수로 바꿨어? 나한테 주문 건 사람. 나 왜 갑자기 도라이가 됐어? 자, 16이고요. 소름 돋았어. 나 다음에 20이라 할 생각하고 있었거든? 뭐 하는 거야? 자, 나처럼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당황스럽네. 자, 3 안 되죠? 4 되겠지? 자, 4 되고요.
4 되죠? 그 다음에 5 되겠죠? 5 되고 여기 1 되겠네. 야, 그전엔 실수한 거 없니 혹시? 괜찮아? 고맙습니다. 자, n에 그 다음에 뭐 올 수 있어? 이렇게 5 올 수 있지, n자리에. 그때 m이 5가 될 거고 여기 6 오면은 2가 되겠네. 이렇게. 괜찮죠? 마지막 남았습니다. 자, m 더하기 3n이 24가 나오려면 6,6밖에 없는 것 같지? 따라서 주어진 순서상의 개수를 한번 세보면요. 1,1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오니까 전체가 10개예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사건이 10개란 얘기야. 근데 m과 n은 주사위를 던진 거니까 일단 경우의 수 무조건 몇 개 나와? 36개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36분의 10이 되어서 2로 나눠주면 18분의 5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i의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을 계산할 때는 쌤이 생각했을 때는 밑을 통일시켜줘서 i로 통일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수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420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형 3번에서는 쌤이 몇 번 선정했냐면 29번 문제를 선정을 했어요. 웬만하면 터프를 좀 다뤄드릴 생각이고 터프를 다 다룬다고는 안 했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하는데 그런데 2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fa와 fb를 곱했는데 걔가 0보다 작아야 된대. 이해하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얘들아 A가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과 B가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을 곱했는데 음수란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지.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럼 나는 뭘 파악해야 돼? 저 fx에서 함수값이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a랑 b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만 가능한 상태잖아. 그러면 fx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5랑 2인 거 맞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왼쪽 끈이 2고 오른쪽 끈이 5니까 자, 잘 생각해. 여기에 6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있을 거고 여기 3이 있을 거고 여기 1이 있겠죠. 이렇게. 맞니? 그러면 F3과 F3 둘 다 음수죠. 그치? 그 다음에 F1과 F6은 양수야. F2와 F5는 안 따져. 왜? 0이니까 쟤네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곱했을 때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F2와 F5는 버리는 거지. A와 B 중에 2랑 5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쵸? 그런데 A 자리에 만약에 1 또는 6이 왔다면 B 자리에는 반드시 누구 또는 누구가 와야 되는 거야? 아니죠, 아니죠. 3 또는 4가 와야 되는 거죠. 반대로 A 자리에 3 또는 4가 온다면 B 자리에는 1 또는 6이 와야지만 둘의 함수값이 곱해졌을 때 부호가 완전히 다른 애를 곱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죠. 13, 14, 63, 64. 괜찮아? 밑에도 똑같이 4가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8가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8가지인 거 동의하니?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전체는 일단 주사위를 2번 던진 거니까 전체 확률이 36이 나오기. 전체 경우의 수가 NS가. 그래서 해당되는 게 8이기 때문에 뭐 해주면 돼? 약분해주면 되니까 9분의 2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해주면 답이 싹 하고 나오겠지. 판단할 수 있겠니? 그치? 자, A와 B는 분명히 1 또는 6 중에 하나가 가졌다면 다른 하나는 3 또는 4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게 반대일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쌤이 선정한 건 36번이고요. 이번 유형은 순열을 이용하는 이제 확률이죠.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이 있다. 이들을 일렬로 세울 때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2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은
일단 저렇게 네 사람이 있으면 키는 쌤이 제일 크겠죠. 쌤이 일단 키가 한 2m 좀 안 되니까 2m는 뭐 안 넘어요. 근데 얘들아 쌤이 180 170 근데 쌤 키 지난번에 한번 제대로 인증한 적 있거든. 진짜 쌤 신체 검사 기록지 한번 보여준 적 있어. 왜? 내 예민하니까. 몇인데요? 73. 아니야 75.6. 여기서 나보다 큰 사람 손들지 마. 근데 병수 몇이야 키? 보건실에서 쟀을 때 77이요. 보건실에서 왜 붙여? 70. 보건실에서 왜 붙인 거야? 그냥 쟀다고 하면 되지. 뭐가? 정확하지 않아요. 누구 다리 길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 상당한 편이야. 시비 걸지 마시고. 아무튼 왜 문제에서 키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 문제 선정했지 또 그리고? 자 아무튼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이 있어. 일렬로 세울 건데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자기가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돼. 그러면 탕 이렇게 네 자리를 만들어 놨어. 그럼 얘들아 이렇게 쓸게. A가 있고 B가 있고 자 C가 있고 D가 있어. 그리고 키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제일 커. 그 다음 B고 그 다음 C고 그 다음 D야. 세 번째 놓일 사람이 자기보다 이웃한 여기 두 사람보다는 키가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이 자리에 A가 오면 돼? 안 돼? A는 제일 크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 자리에 B가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B도 자기보다 큰 사람이 A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에 이웃한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작을 수는 없잖아. 맞아? 그럼 이 자리는 누구부터 올 수 있는 거야? C부터 올 수 있는 거지. 자, C가 올 수도 있고 누가 올 수도 있어? D가 올 수도 있어. 그러면 경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눠서 세는 거지. 여기서 케이스를 분류합니다. 자, 케이스 분류를 할 거야. 자, 첫 번째는 세 번째 자리에 누가 오는 경우? C가 이렇게 오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세 번째 자리에 D가 오는 경우. 그렇지 않니? 그리고 이 둘은 철저하게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죠. 얘들아 세 번째 자리에 C가 오면서 세 번째 자리에 D가 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둘은 배반 사건이니까 내가 1번 경우의 수와 2번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 둘이 뭐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합의 법칙이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세 번째 자리에 만약에 C가 온다라고 하면 잘 봐. 여기 C가 와. 그럼 자기보다 이웃한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작아야 돼. 맞지? 그러면 누군 옆에 오면 안 돼? D가 오면 안 돼. 자, C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D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맨 앞으로 싹 하고 고정돼 버리는 거지. 그러면 C가 왔어. D의 자리가 정해졌어.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가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거지. 경우의 수라는 건 뭐야? 가능한 경우를 세보는 거잖아. 근데 가능한 경우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상태에서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이제 뭘 하면 돼? A와 B를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라는 건 D, A, C, B랑 D, B, C, A랑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두 가지밖에 안 나오겠지. 세 번째 자리에 C가 온다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자리에 이번에는 D가 오는 거야. 여기 D가 와. D가 제일 쪼만하잖아요. 그러면 D 옆에 이제 누가 와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맞지? 어차피 지 주변보다 지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좀 슬퍼. 지가 제일 작은데 그러면 A, B, C가 지들끼리 어떻게 배열되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라는 세 개의 구분되는 자리에 A, B, C가 자유롭게 배열만 되면 되죠. 몇 팩토리얼이야? 3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만 갈겨주면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이렇게. 괜찮으시겠지? 그러면 자,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몇 가지니? 전체 경우의 수요. 4팩이죠? 24가지죠? 자, 4팩 24가지가 전체 경우인데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얘와 얘를 더해서 8개가 될 테니까 따라서 확률은 몇이야? 3분의 1이 되는 게 맞을 거고 정답은 1번으로 끝나겠죠. 그치?
결국 얘들아 우리 뭐 하고 있니? 그냥 경우의 수 구하고 있는 거지. 전체 경우분의 해당 경우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이 문제 계속 풀어나갈 수 있을 거란 얘기야. 다음 이번에 선점한 문제는 43번입니다. 이웃하거나 또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확률이야. 근데 우리 이미 이웃이랑 이웃하지 않는다는 많이 연습했었지. 자, 43번 문제 한번 볼게. 다음과 같이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의자가 있다. 이 의자에서 3개를 택해서 세 학생 A, B, C가 앉으려고 할 때 어떤 2명의 학생도 이웃하지 않게 앉을 확률은 이라고 나왔고요. 그러면 A와 B와 C가 전부 다 단 한 명도 이웃을 안 한다는 얘기지. 이해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이웃하지 않는 놈들은 뭐 한다? 빼고 생각한다 야. 그치? 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얘들아 걔네들이 의자를 이렇게 또 엉덩이에 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럼 남은 의자 몇 개야? 5개죠? 남은 의자 5개야? 5개의 의자는 이미 빈 의자로 놓여져 있을 거야. 빈. 5개의 의자가 빈 상태로 놓여져 있을 거고 그 사이사이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되니까 이 6개의 빈 공간 중에서 내가 3개의 빈 공간을 선택한 다음에 A와 B와 C가 자리를 탕 잡고 지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이웃해 안 해? 절대 안 하겠죠. 사이에 무조건 빈 의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가 해당 경우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해당 경우라면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의자가 일단 8개 있었잖아. 그럼 8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순서 바꿔서 앉기만 하면 무조건 전체 경우죠. 이때는 이웃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8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게 전체 경우니까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었을 거고 얘가 전체 경우니까 결국에는 이 사이에 이렇게 분수식만 구해주면 얘가 비율이 되겠지. 따라서 6 약분의 4, 2 약분이기 때문에 14분의 5가 확률이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해주시는 거죠. 정답 5번으로 끝나겠네. 자, 이런 느낌이세요. 유형 5번까지 봤고 다음 문제는 쌤이 451번을 선정을 했습니다.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에요. 자, 451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4개의 수. 서로 다른 4개네. 얘들아 1부터 9까지는 다 다르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4개니까 또 다 다르지. 그러면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서로 다른 것을 뽑거나 아니면 뽑아서 배열하는 거니까 무조건 C 또는 P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00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의 합이 짝수가 될 확률이야. 그러면 4자리를 만들 거니까 자, 최고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마지막 1의 자리까지. 자, 여기가 1의 자리고요, 10의 자리고요, 자, 100의 자리고요, 1000의 자리가 되겠지. 자, 그런데 100의 자리에 등장하는 이 숫자와 10의 자리에 등장하는 이 숫자 두 개의 합이 무조건 짝수가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 괜찮나요? 자, 상황 정리 그림으로 했어. 그러면 결국 1번 케이스야. 또 케이스 분류할 거야. 너희들 어떤 두 개의 수를 더했는데 짝수가 나오려면 어때야 되니? 그렇지. 홀홀 짝짝인 거 맞죠? 그러면 짝수면서 짝수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잘 생각해봐. 서로 달라야 되죠? 서로 달라야 돼. 서로 달라야 돼. 그러면 내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짝수를 뽑아서 여기다 배열까지 하면 되는 거지. 짝수 몇 개 있는데? 4개 있지. 그러면 내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위치까지 서로 배열을 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똑같이 2, 4를 뽑더라도
2, 4일 수도 있고 4, 2일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 4P를 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미 여기에 짝수 2개가 쓰였죠. 쓰였어. 그럼 남아있는 숫자 몇 개야? 남아있는 숫자 몇 개야? 1부터 9까지 중에서 내가 짝수 2개를 썼어. 전체 몇 개 남아있어? 5개라고? 7개잖아. 원래 9개였는데 2개 썼잖아. 그럼 이제 7개 남은 거지? 근데 얘네들이 더한 건 이미 짝수로 확정됐으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아무나 와도 되지. 7개 중에. 그럼 7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자리까지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만 곱해주면 돼? 7P2만 이렇게 갈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미 쓴 2개는 더 안 쓰게 될 것이고 남은 것들 중에서만 2개를 골라서 쓰면 될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4 곱하기 3이고 얘는 7 곱하기 6이 될 테니까 일단 이렇게 놔두세요. 계산하지 마.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홀수이면서 홀수가 와도 얘네 둘이 더해지면 짝수가 나올 테니까 홀수 몇 개였니? 5개였어. 그러면 5개 중에서 이렇게 2개를 뽑아요. 그래서 배열까지 해. 가운데 두 자리에. 그럼 남은 건 또 한 번 7개일 테니까 남은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아서 또 배열까지 하면 또 완성이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둘이 땅 하고 곱해주면 5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6이야. 1번과 2번을 뭐 하셔야 돼? 더해야 되는 거 맞죠? 더해야 되는 거 맞지? 자, 덧셈을 했어. 얘로 묶일 거 아니야. 묶일 거니까 얘랑 얘 곱해진 것만 서로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2고 얘가 20이니까 32 나오겠죠. 더한 값은 32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는 거 맞겠니? 얘가 뭐야? 분자에 올라갈 해당 사건이 되겠지. 이해하세요? 4도 묶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도 묶일 수 있네. 근데 결과는 똑같겠죠? 4, 7, 6으로 묶어도 그럼 3, 5 더해주니까 8 곱하기니까 8 곱하기 4는 어차피 30이니까 똑같죠, 결과는? Sorry.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전체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9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골라놓고 뭐 해야 돼? 배열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는 9P4가 되겠죠? 따라서 9P4가 전체 경우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이렇게 나오면 9P4 아니겠니? 약분만 해주면 되니까 7, 6은 7, 6 없애주고 8로 나누면 얘는 4고요. 얘는 8로 나누면 1이니까 결과적으로는 9분의 4만 이렇게 확률로 남지 않을까 라고 계산해주면 정답은 1번이겠죠. 혹시 흐름 놓쳤으면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시겠지? 그래서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더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짝짝일 수도 있고 홀홀일 수도 있는데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할게. 유형 7번으로 넘어가면 쌤이 선정한 문제가 56번입니다. 그리고 56번은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바는 20초 컷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수험생 5명의 수험표를 섞어서 임의로 줄 거야. 근데 5명 모두가 직걸 아무도 못 받아. 그렇죠. 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잘했어요. 이름 까먹은 애들 좀 있지? 내가 이거 무슨 순열이야? 그랬을 때 있었는데 교란 순열이었어. 그치? 이거 언제 배웠어 우리? 두 번째 수업에서 배웠어. 수하할 때 등장했죠. 그때 만약에 내가 수업 안 했으면 이 문제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교란 순열 가끔 이렇게 등장합니다. 수능에 안 나올 거야. 수능은 이런 거 안 내요. 하지만 너희들 내신에서는 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일단 교란 순열 5명짜리야. 몇이야? 야, 근데 한번 물어보자. 교란 순열 다른 이름도 있었지. 뭐였어? 복습은 언제? 내년에 할 거야? 복습은 내년에 할 거니? 수능 몇 번 볼 건데? 한 번 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교란 순열의 다른 이름은 기억 못 해도 돼. 이름 완전 순열이었어. 그치? 근데 5명짜리 기억 못 할 거야? 20?
오, 20은 아예 없는 숫자였어요. 2, 3. F1 몇이야? 0이요. 0이야. F2 몇이야? 1이야. F3 몇이야? 4. 아니, 저 2요, 2요. 2야. F4 몇이야? 3. 5. 9죠? 야, 지금 뭐 대가리 꽃밭이야 다들? 아예 새로워? 막 잔디가 피어나? 아니 9를 들었을 때 아 맞다 9 이런 느낌 44. 그렇죠. 야 9 들었을 때 아 맞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9? 처음 듣는데? 약간 이런 눈빛을 내가 봤어 방금. F5가 44인 거는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너희들 수영도 다 그리고 싶어? 사탄 들렸어? 미안하다. 자 아무튼 간에 야 5명이면 뭐야 44까지 외우라 그랬잖아. 다음 거 6명 뭐야 260. 장 찍었어 방금? 랜덤으로 던진 것 같은데? 100? 30. 아니야 이씨.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140. 업다운 싫어하냐? 112. 100. 122. 160 초과 170 미만입니다. 169. 168. 167. 164. 160. 165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근데 내가 6명은 야 6명은 내가 재미로 낸 거야. 5명까지는 012. 쌉 암기야. 니들 이 문제 어떻게 맞추려고 그래? 012가 49. 이거야 지금 몇 명짜리 문제야? 5명짜리 문제지. 그러면 44가 해당 경우야. 모두가 자기 자신 걸 안 챙겨갈 경우의 수. 근데 5명한테 5개의 수험표를 줄 거야. 그럼 어차피 5명이 대기 타고 있으면 수험표 대여라는 거지. 전체 몇 개야? 5팩. 그렇지. 전체 경우에서 5팩인 거지. 몇 번? 5팩은 120이기 때문에 자 120분의 44가 나오니까 양변 4로 나누면 30분의 11이 이 문제의 정답이겠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 20초 컷 할 거라 그랬어. 2분 20초 걸린 것 같아. 근데 이게 10초 컷도 가능한 게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5명 44야. 쌤 이거 유도하는 그 방법은 없어요? 그려야 돼 수영도를.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얘만큼은 그냥 숫자를 암기하자는 얘기야. 아시겠죠? 수능에 안 나와. 자 456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정한 문제 60번이에요. 460번. 원순열을 이용한 확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강해야 되는 거지. 왜? 어차피 여러분들 무조건 원순열은 수능에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아무튼 원순열은 우리가 이번에 배운 거고 수능 범위이자 내신 범위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는데 460번 문제 한번 보자. A, B, C, D, E, F, G, H가 8명의 원탁에 둘러앉을 때 A, G는 서로 마주보고 앉고 B, C는 서로 이웃하게 앉게 될 확률이야. 문제에서 2개의 조건이 나왔습니다. 2개를 한 번에 녹이는 일은 불가능해. 알겠어? 니들 지금 A, G랑 B, C를 동시에 쾅 해가지고 땅 해가지고 땅 해서 다 땅입니다. 이거 안 나온다고. 조금 뭐 해야 돼? 조금 의미 있는 노가다를 살짝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8개의 자리가 있어. 쿵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괜찮니? 마주 보는 거 맞아? 어떻게 되지? 마주 보는 거 맞니? 네. 그림 좀 이상하니까 다시 그릴게. 나 숫자 세는 것도 둘, 넷, 하나, 둘, 셋. 나 몇 개 더 그려야 돼? 6개 더 그려야 되죠? 하나, 둘, 셋. 아니 마주보게 하려고 그랬지. 하나. 완전 잘 그렸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마주보는 적이 없는 아니야 마주봐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맞추네. 그 논란 일으키지 마세요. 이렇게 일단 돼 있습니다. 서로 마주 봐요. 가만히 있어. 자, 더 봐봐. A랑 G가 마주 볼 거야.
그럼 나는 마주보는 애 먼저 배치할 거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무조건 한 개죠. 네. 왜? AG를 배치하나 AG를 배치하나 AG를 어차피 다 똑같아. 회전하면. 인정? 그러니까 AG는 그냥 아무 자리에나 넣으면 돼. 자, 여기다 넣을게. A야. 여기 G야. 이렇게 넣은 거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 여기 있는 것도 똑같아. 다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런데 A랑 G가 이젠 들어갔지. 들어가는 순간에 원순열은 뭐 하는 거야? 쨍그랑 하고 깨지는 거야. 맞아? AG가 배치를 탕 하고 들어갈 때까지는 경우의 수가 1인데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란 이 6개의 자리는 다 다른 자리야. 이해돼? AG와의 관계성이 달라질 테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에다 내가 이제 BC부터 해야 되는 거 맞지? 여기서는 약간의 노가다를 하자는 얘기야. 뭐 얼마나 간단한 노가다냐면 B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하나, 둘, 셋, 넷이야. 이게 끝 아니야? 이웃 할 거잖아. 그럼 B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개야. 그러면서 BC가 뭐 할 수 있니? 자리 바꿀 수 있지. 이 자리를 골랐어도 BC일 수도 있고 CB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주면 총 8가지 경우라고. 그런데 어차피 8을 곱할 거니까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상상해도 되지. 그럼 그 중에 마침 B랑 C가 이렇게 있는 경우를 상상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왜? 고배 법칙에 의해서 BC가 이렇게 있을 때나 이렇게 있을 때나 CB로 있을 때나 CB로 있을 때나 아무 상관없이 걔에 딸려있는 경우가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BC가 탕 하고 들어갔어. 이제 뭐만 해주면 돼? A, B, C, G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D, E, F, H만 잘 배열하면 되지. 근데 이미 뭐 해져 버린 거야? 모든 자리에 정체성이 생겨버린 거잖아. 그러면 얘네 4개가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죠. 거기다 4명을 배치하는 거지.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그렇죠. 곱하기 4 팩토리얼을 하면 얘가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런데 얘들아, 이게 해당 경우라면 전체 경우는 당연히 몇이겠어? 그렇죠. 7팩이죠? 8명을 원에 배치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을 8로 나눠줄 거지? 한번 회전될 때마다. 그 방법이 1번 방법이었어. 2번 방법은 뭐야? 한 명 주인공 삼아서 한 자리 넣지. 경우의 수는 1. 남은 자리는 다 정체성이 있으니까 곱하기 7팩. 괜찮아? 따라서 밑에는 7팩토리얼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위에 4팩과 밑에 7팩이 약분이 되면 밑에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이렇게 남을 거고 여기가 2가 3개 있고 여기는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3위로 나눠지면 결국에는 105분의 4가 되지 않을까. 괜찮나요? 정답 4번이죠. 할 수 있겠어 얘들아? 그치, 할 수 있겠지. 원순열이야.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조건이 2개가 나와져 있는 원순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이 선정한 문제가 68번 문제입니다. 숫자 1, 2, 3이 적힌 카드가 각각 3장씩 있다. 이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 하나를 임의로 택할 때 그 수가 3의 배수일 확률은, 내가 이 문제 일부러 골랐겠지. 왜?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이상 사실은 꼭 이 과목 말고 수원과 수투에서도 3의 배수는 언제나 중요한 이슈야. 그치? 지난번에 쌤이 분명히 3의 배수를 더해서 만들어내는 그 경우의 수를 분명히 얘기를 디테일하게 했었어. 이 세상에 있는 수를 무조건 몇 가지 정도로 나눈다? 3가지. 3가지로 나누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네, 2이네, 0이네. 그치? 자, 그런데 어차피 숫자는 지금 몇 개밖에 없어? 1, 2, 3 세 종류밖에 없지. 각자 몇 장씩 있어? 3장씩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렇지. 중복을 허락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 똑같은 숫자가 3장씩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111을 써도 되고 112를 써도 되고, 그치? 뭐든지 괜찮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 3K 플러스 1은 이 중에서 어차피 누구밖에 없니?
이 중에서 누구밖에 없어? 이 중에서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는 거지.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는 1밖에 없잖아. 저 3개의 카드 중에서는.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는 거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잖아. 얘를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세 자리 자연수인데 하나를 택해. 근데 세 자리 자연수인데 걔가 뭐이려면? 6, 9, 아니, 그게 아니라 3의 3의 배수이려면 세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각 자릿수의 합이. 그러면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를 만들려면 1번은 3k 플러스 1 3개를 더하는 거라 그랬죠. 똑같은 거 3개 더하면 무조건적으로 3의 배수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3k 플러스 2를 3개 더해도 무조건 3의 배수죠. 맞지? 세 번째, 3k를 3개 더해도 무조건 3의 배수야. 그치? 이거 생소하지 않죠? 네 번째, 하나 더 있었지, 마지막 방법. 그렇지. 3k 플러스 1 하나, 3k 플러스 2 하나, 3k 하나, 이렇게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선 이렇게 될 것 같아. 3k 플러스 1은 어차피 1밖에 없으니까 걔 3개를 쓴다는 얘기는 그냥 111을 쓴다는 얘기죠. 그럼 얘 어차피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지 않아? 111. 얘는 3의 배수죠. 그 다음 3k 플러스 1을 3개 더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222밖에 없는 거지. 얘도 3의 배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333을 쓰면 되니까 얘도 333이 3의 배수겠죠. 마지막으로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3k 3개를 더한다는 얘기는 1과 2와 3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 자릿수를 만들어준다는 얘긴데, 얘들은 한 개씩밖에 없지만 맨 마지막 건 몇 개가 생길 수 있어? 6개 맞죠? 1, 2, 3을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23도 되고 132도 되고 213도 되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3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6개가 탄생할 수 있으므로 한 개, 한 개, 한 개, 6개이기 때문에 전체는 9개가 이렇게 분자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분모는 어떻게 계산하겠니? 3의 세제곱이겠죠. 자, 이거 잘 따져야 돼. 중복 순열이야, 중복 조합이야? 당연히 순열이야. 왜? 자리가 세 자리로 구분되어 있을 거냐. 하나, 둘, 셋이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몇 개 있어? 3개. 두 번째는 3개, 세 번째도 3개죠.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지. 그래서 27분의 9일 테니까 정답이 3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정답 5번으로 끝나겠지. 자, 다음은 유형 10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합니다. 우리 분명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웠었어. 자, 73번 문제로 갈게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3개만 쳐놔. 별표 3개만 쳐놔. 얘들아, 잘 봐봐. 이 문제는 진짜 잘 들어봐. 왜냐하면 이 문제 애들 대부분 못 풀어. 6명의 학생 A, B, C, D, E, F가 발표 수업을 하기 위해 발표 순서를 정할 때 F가 A와 B보다 먼저 발표할 확률이야. 이거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할 때도 제대로 안 다뤘어. 이 문제에서 똑바로 배워놔야 돼. 뭐냐면 F가 A와 B보다 앞에 있어야 되죠. 이 말은 쉬워. 그런데 그러면 A와 B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A와 B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 그런데 잠깐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려면 자리가 바뀌는 거, 순서가 바뀌는 걸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때 가디수는 뭐였어? 순서가 바뀌는 것이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거였지. 그리고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순서를 바꾸는 걸 금지하는 상황이었지. 어차피 왜 이렇게 뭐야? 자, 갈게요.
잠깐 까먹을 뻔했어. 자, 아무튼 둘 다 뭐야? 순서가 바뀌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건데 지금 F랑 A랑 B의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면 깔끔하게 어떻게 풀면 돼? 셋 다 X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면 돼. 근데 문제는 순서가 바뀔 수 있는 놈들이 있어. 그게 누구야? A랑 B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근본으로 잘 돌아가야 돼. 잘 봐봐. 내가 F와 A와 B라는 친구가 전부 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쳐.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사실이 아니죠. 그치? A와 B가 자리를 바꿔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야. 근데 일단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간주하는 거야. 괜찮아? 그런 순간에 얘네 셋을 전부 다 같은 것으로 이렇게 치환해버리지. 맞죠? 그러면 A, 왜 그래? X 하나, X 하나, X 하나랑 C랑 D랑 E 이렇게 총 6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3팩분의 6팩이기도 하고 6시 3 한 다음에 3표 곱표 되는 거고 아무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이지. 얘의 의미가 뭐였냐면 일단 6팩으로 전체를 배열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이 3개가 자리를 바꾸는 3팩토리얼을 무시할 것이다지.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만약에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배열이 됐다고 쳐봐. 그러면 F, A, B 순이겠지 무조건. 그런데 나는 뭘 바꿀 수 있어? B랑 A 자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모든 배열에서 B와 A가 자리를 지들끼리 바꾸는 이 팩토리얼을 추가로 이렇게 곱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발상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이 식에 대한 구조의 이해가 있어야 돼. 내가 6개를 일렬로 배열했는데 X 3개는 자리를 바꾸는 것이 무의미하고 의미가 아예 없으니까 셋이서 자리를 바꾸는 3팩토리얼을 원래 배열할 때 3팩을 곱했던 거를 수습한 느낌으로 3팩으로 나눠준다야. 그러고 봤더니 모든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거 X, C, X, X, D, E 이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도 또 우리가 세게 되는 건 F, A, B만 셌겠지만 사실상 B랑 A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매번 똑같은 게 2개가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지. 늘 2개를 해줘야 되는 거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 팩토리얼로 A와 B의 자리를 한 번 더 배치할 수 있게 조절을 해준다. 이거를 미리 할 수는 없고요. 정해놓고 나중에 다시 또 수습을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처리해주면 6 팩토리얼을 결국 몇으로 나눈 거야? 3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240이 되겠죠. 이게 해당 경우라고. 그런데 전체 경우는 몇 가지였겠니? 6팩이었겠죠? 6명을 그냥 순서대로 배치할 거니까 발표 순서를. 정답은 몇이다? 3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보죠. 마지막 문제 485번이에요. 선생님, 네. 아, 쌤sorry요? 이거만 빨리 풀고. 5분 남았는데요. 오케이. 어차피 수업 한 번이 더 필요하거든요. 오늘 반 넘었어, 반 넘게. 오늘 유형 10번까지 했고요. 딸려있는 문제가 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숙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가위바위보의 확률까지 일단 할게요. 그래서 100점이야? 유형 10번까지고 그 다음에 얘들아 10백이다. 그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쌤이랑 이제 공통 수업 하는 친구들 중에 생기출 제로 수트 다 가져왔어요? 그치? 가져왔어? 다 가져왔죠? 오케이. 이따가 이제 공통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이구나. 그래요. 오늘 확률과 통계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 많으셨고, 좀 이따 다시 만나요. 8시 반에.